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도 힘들었고, 제일 힘든 건 나였거든요. 근데 또 억압했어야 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쌓이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이를 키울 때 부모님이 제일 신경 쓰는 게 뭘까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먹자 운 중에서 먹고 자고예요. 그게 사람한테 진짜 중요하다는 거는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본능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잘 자는지 잘 먹는지를 항상 신경 쓰고요. 이제 예전에는 뭐 영양소가 부족하고 하니까 잘 먹어야지 살 수 있었던 게 있었다 쳐도, 요즘에는 영양 부족은 없는데도, 오히려 비만이 문제인데도 그렇게 꾸역꾸역 자식을 먹이려고 해요. 그게 특히나 자식에 대해서 많이 통제를 해야지 내 불안이 줄어드는, 뭔가 자식을 내 원하는 방향으로 키워야지만 그게 잘하는 것 같고, 안 그러면 너무 불안해지고, 이런 부모님일수록 자식을 많이 통제하게 되는데, 지지보다는 통제, 받아주기보다는 자꾸 통제, 이래라 저래라, 그거 안 하면 혼내거나 이런 식으로, 그런 패턴이 되기 쉬운 가장 흔한 것 중에 하나가 먹이는 습관이에요. 근데 아이는 지금 배부르다고 하는데 한 숟갈만 더 먹어, 이 밥 한 공기는 다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막 억지로 먹이는 거예요. 안 먹으면 막 혼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식욕 포만감이라는 이 축이 무너져요. 나는 분명히 포만감이 있는데 그만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억지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먹고 싶은 갈망은 내 생각이나 감정과 관련이 많고, 그래서 보통 기분이 좋을 때는 막 먹고 싶어요. 폭식을 하는 게 아니라 식욕이 좋아지죠. 근데 우울증이나 이럴 때는 식욕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식욕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 축이 하나 있고, 반대로 포만감, 어느 정도 먹었으면 영양으로 다 가기 전에 이미 먹은 지 한 10분 20분 후에 포만감이라는 게 오죠. 그거를 내가 또 느껴야 되고, 포만감을 느끼면서 식사를 조절하고, 요 식욕과 포만감이라는 거가 잘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이 포만감 조절이라는 걸 못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섭식장애랑 이어지는 게 굉장히 흔한 거고, 이런 식으로 부모와의 관계라는 게 그냥 뭐 지지해주고 이런 대화라는 이런 관계도 있겠지만, 부모가 자식을 대하는 이런 패턴과 관련이 많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부모 교육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합니다. 부모님의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마다 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본인은 지금까지 삶의 패턴상 부모님이라는 존재가 주는 스트레스가 클 것 같아요. 이전부터 나에 대해서 계속 뭔가를 요구하는 느낌을 받았고, 지지보다는. 그러니까 내가 취준생일 때 지지받아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기대치만 높은 느낌, 압박감, 부담감만 드는 느낌. 지지받는다는 거는 어떤 느낌인가요? 내 편이 되는 느낌이죠. 공감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공감해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친구든 가족이든 부모든 다 그거를 보통 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올바른 소리 한다고, 너를 위해서라는 식으로 해서 쓴소리하고, 더 가혹한 얘기하고, 자꾸 채찍질같이 푸시하고, 이제 이런 게 지지와는 반대되는 거죠. 지지라는 거는 그 어떤 옳고 그름과는 전혀 상관없이 편이 되어주는 느낌을 주는 거예요. 특히 폭식하는 쪽으로 섭식장애가 있는 경우에 흔한 경우가 뭐냐면은, 부모님과 감정적인 대화를 하는 것이 어려운, 이런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런 식의 패턴이. 오늘 이제 사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감정을 오히려 억압하는 쪽이었고, 그 다음에 또 부모가 자식의 사생활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식, 통제를 많이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의존적인 성향에서 제가 다뤘듯이,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은, 부모님한테 지지보다는 통제를 많이 받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내가 뭔가를 잘 하지 못하면은 부모님이 나를 이제 내칠 것 같은 불안이 생겨요. 유기불안이라고 하죠. 버림받는 것에 대한 무의식적인 공포, 이런 게 생기거든요. 먹는다라는 거는 엄마와 관련이 많이 되고, 보통은 어머니의 젖이 이제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먹는 거라서, 그런 어머니의 사랑과 동일시가 많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자꾸 불안하고 불안정하고 그런 공포가 있어서, 그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버림받는 게 아니라 같이 이제 융합하기 위해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보통 연애 관계에서도, 특히나 뭐 헤어지거나 뭔가 외로울 거나 이럴 때 막 먹는 게 그런 거예요. 그때 잠시나마 뭔가 마음이 좀 채워지는 느낌이 드는 거고, 그런 걸 안 하면은 이게 너무 공허한 거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특징이 있어요. 가족들이, 아까 이 사연에서도 언니도 폭식증이어서 이게 부모 때문인가라는 생각도 든다라는 얘기도 하셨는데, 이게 이제 가족이 좀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금은 이제 언니가 본인하고 같은 경험을 하고 있는 거지만, 또 그렇지 않고 딱 한 명만 폭식증이고 나머지 가족들은 아니고, 이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패턴이 어떻게 되냐면은, 고작 먹는 거 하나 조절 못해서 저러나 라는 그런 마인드를 가족들이 다 가지는 거예요.
정작 내가 힘든 거는 부모님과 이 정서적인 부분이 잘 안 돼서 많이 억압해서 스트레스나 내 감정 관리를 못해서 그게 쌓여서 터진 건데, 그렇게 가족들이 바라봐 주질 않고요. 가족들은 자기는 옳다, 자기는 선하다, 이렇게 보는 패턴이 있고, 상대적으로 부모님이 용납 못하는 그 면, 그게 뭐 성격일 수도 있고 어떤 행동일 수도 있고, 이런 거는 그런 어떤 폭식증이나 이런 섭식장애를 경험하는 사람한테 투사, 자식한테 투사라는 거는 이제 탓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그거 하나 조절 못해서 이런 거다라는 식으로 오히려 지지보다는 탓하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 사실은 이 커뮤니케이션의 문제고 교감의 문제고 정서적인 그 연결의 문제인데, 이런 거에 초점을 두지가 않고 여러 가지 이런 현상을 다 그게 네가 폭식해서 그런 거야 라는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버립니다. 이런 패턴들이 가족 안에 있으면은 점점 더 문제가 커지겠죠. 그래서 폭식증, 특히 섭식장애는 개인만 딱 다루기보다는 이런 가족들도 같이 다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역시 햇비님이 딱 그 얘기를 해주셨네요. 언니가 폭식으로 힘들다고 엄마한테 호소했었는데 정신병자 취급했다, 병원에 가든가 이렇게 말했다. 부모님은 뭔들 의지 탓으로 생각하셔서 답답하다. 이런 근본적인 정서적인 부분을 사실 부모가 자식 관계에서 인정하는 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냥 단순하게 병 탓하면은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악순환이 돼요. 참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었구나, 내가 정말 힘든 경험을 오랫동안 많이 했구나, 내가 원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나도 힘들었고, 제일 힘든 건 나였거든요. 근데 또 억압했어야 했고, 결국에는 이렇게 쌓이다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자책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아무리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자책감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시게 될 때. 근데 행동보다는 그때 내 감정이 뭐였는지 이 패턴을 잘 들여다보는 걸 하셔야 돼요. 치료를 그렇게 해요. 인지행동 치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폭식장애 자체는 약보다 인지행동치료, 상담치료가 더 먼저예요. 그걸로 미흡할 때 약물치료를 부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좀 숙제를 내줘요. 먹는 패턴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쓰라 그래, 일기처럼. 근데 그냥 쓰기만 하는 게 아니라 먹는 양상을 쓰되 더 중요하게 잘 써야 되는 게 뭐냐면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 그냥 내가 얼마큼 먹었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때 내 감정이 어땠는지를 적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감정이 들었다. 그게 옛날 경험이 떠올린 걸 수도 있고, 지금의 어떤 상황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상황이 또 예전 경험을 끌어와서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부분을 잘 살펴보고 그걸 그대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쫙 써놓고 보면 연관이 지어지거든요. 아, 내가 감정적으로 안 힘들 때 폭식을 했구나, 그리고 내가 괜찮을 때는 폭식을 안 했구나, 이런 식으로 이걸 내가 눈으로 보고 쓰고 펼쳐서 쫙 보고, 이런 걸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해가 되는 거고, 나도 모르게 이 행동 자체보다는 그 이면에 있는 감정에 집중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이고요. 진짜 중요한 거는 천천히 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조급하죠, 마음이. 빨리 이거를 해결해야지 내가 지금 해야 할 취직이나 공부나 일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하지만 이 섭식과 관련된 거는 오래된 패턴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역시 해결도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천천히 해야지 오히려 더 성공적입니다. 빨리 하려고 하면은 마음도 조급해지고요. 또 스스로 자괴감을 느끼고요. 그리고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점점 이런 식으로 나아지는 거고, 그냥 그래프가 이렇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일기를 쓰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이제 감정 일기죠. 그 생각과 감정, 내 마음의 일기를 막 풀어 쓰라고 하는 그거를 이제 식사 패턴과 같이 하는 거예요. 햇빛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가족이 화목하다고 날 속이고 있었는데 상담하면서 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이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그래서 처음 상담할 때 미리 이제 가족에 대한 얘기 들을 때 또는 설문지에 가족과의 관계 너무 좋다라고 하신 분일수록 의심을 합니다. 아닐 것 같다.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거는 강한 부정이거든요. 그거는 좀 강한 긍정일 수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많이 그렇고요. 근데 그게 자기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억압해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들여다보지도 않고. 제가 이렇게 가족 얘기를 드리는 거는 가족을 원망해라 라고 조장하는 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내 마음의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내가 너무 피해왔다면 조금 들여다보는 게 도움될 수 있다. 물론 힘들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면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좀 나중에 해도 되지만, 우선은 이 방향을 좀 이해시켜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오늘은 폭식이라는 거, 섭식이라는 거, 그 이면에 있는 정서라는 거가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를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가족 간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길 바라고요. 늘 마찬가지로 결론은 비슷해요. 내가 내 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지지라는 게, 물론 내가 부모님한테 잘 받았으면 좋겠지만
지금부터라도 혼자서 내가 우선 내 편이 돼야 돼요. 내 주변에 뭐 가족이든 주변 사람들이든 나를 내 편이 되어주고 지지해주지 않더라도 내가 내 편이 되면 그게 최선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계속 감정을 들여다보시고 필요하면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나한테 집중하는 걸 계속 하시다 보면은 정서적인 부분이 처리가 되고요. 그렇게 해결이 되면은 이런 현상으로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직구로 폭식을 해결하려고 하면 실패하고요. 이면으로 변화구로 여기서부터 쭉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이런 식으로 다루셔야지 결국엔 해결되고, 이제 20대 중반이시니까 아직 정말 많은 게 남아있어요. 아주 창창합니다. 직장도 그렇고요. 나중에 혹시 원하시면 뭐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을 이루신다면 그게 부부 관계든 또 부모와 자식 관계든 다 정서적인 부분이 내가 해결이 되면 다 이게 선순환이 되고요. 그게 안 되면 악순환이 되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햇빛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뒤로 잠깐 내려가서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한테 도움이 많이 되고요. 다른 분들도 많이 시청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됩니다.